나만의 꿀리치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줘. 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챗 GPT가 수식을 만들다 9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새로운 컨텐츠 챗 GPT가 수식을 설계하고 작성을 합니다. 이에 따른 응용 지표를 검증을 하고 이 검증된 응용 지표를 소개하는 새로운 컨텐츠 챗 GPT가 수식을 만들다 오늘 9번째 시간이고요. 지난번 응용지표 정말 대박인 또 응용지표가 만들어졌죠. 챗 GPT가 설계한 챗 GPT 주가 바닥 플러스 거래대금 바닥 지표. 이 지표는 바로 진정한 바닥세에서 우리가 턴 어라운드가 될 자리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 어디까지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바닥이 어디쯤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추정할 수 없는 이런 바닥세를 이 오실레이터를 통해서 이 지표의 오실레이터를 통해서 누적된 값에서 오실레이터에 큰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때가 바로 최저가의 다시 새로운 갱신이다. 최저가로 새롭게 갱신이 되면서 새로운 누적값이 발생하고요. 새로운 누적값이 발생하는 이 새로운 이 변화가 바로 바닥이었음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바닥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없는 부분을 결론적으로 이 자리가 바닥이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는 오실레이터에 큰 변화가 일어났을 때 계속해서 누적값을 갖고 있던 이 오실레이터가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큰 변화를 일으켰던 이 시기가 바로 최저가로 발생됐던 부분, 이 부분에서 새롭게 누적이 되는 갱신이 된다. 갱신되는 부분에서 오실레이터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가 되는 그 시점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놀라운 지표, 챗 GPT 주가 바닥 플러스 거래대금 또는 거래량의 보조 지표를 한번 만들어 봤었습니다. 아주 정확한 타점은 바로 오실레이터에 큰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새롭게 이제 누적값이 리셋이 되면서 오실레이터가 다시 누적되는 이 시기에서 양자역학 V압 밴드 중심선을 돌파할 때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좋은 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실레이터에 큰 변화를 일으킨 다음에 자 그러면 오실레이터가 큰 변화를 일으켰던 이 시기가 이제 확인되죠. 그럼 여기가 이제 진정한 바닥이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지켜볼 부분은 양자역학 V압 밴드에서 중심선을 돌파할 시기, 요 시기를 저점의 매매 타임이라고 보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런 단기에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 지난번 8번째 이 지표, 챗GPT가 설계하고 작성한 응용 지표, 챗GPT 주가 바닥 플러스 거래대금 지표. 여러분도 한번 적용을 하고 요 패턴 한번 보십시오. 저희 멤버십에서도 이 지표를 가지고 이 바닥주 매매에서 수익을 좀 많이 냈다는 그런 리뷰도 많이 받았습니다.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요. 진정한 이 바닥세에서 턴 어라운드가 되는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이 시기 때 매매를 하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좀 수익을 많이 냈다는 또 멤버십 여러분들의 또 인증도 많이 받았고요.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오늘 9번째 시간 챗GPT가 또 9번째로 이 설계하고 작성한 지표, 이 지표도 정말 대박입니다. 제가 이 지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 말까 굉장히 좀 망설였던 지표라고 합니다. 굉장히 엄청난 또 지표를 또 챗GPT가 설계를 했고요. 이번에 이제 설계하고 작성한 이 지표는 이름하여 챗GPT 이중 여과 이동 평균 DFMA라고 이 수식을 작성했는데요. 이 가격 차트에 올라가는 그런 이제 지표가 되어 있고, 또한 이 패턴을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일목균형표라는 지표 명칭을 써서 음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2평과 단기 2평, 단기 2평이 장기 2평을 상향 골든 크로스에서 상승 돌파하는 부분, 이 부분을 타점으로 잡는 아주 쉬운 패턴의 이 지표를 챗GPT가 만들었고요. 제가 이제 적용을 하고 확인해 봤는데 이 지표 정말 대박입니다. 챗GPT가 이제 설계했는데 일반적인 이동 평균선에 이 노이즈 값을 필터링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 필터링을 이중으로 이동 평균 값에 필터링을 했다고 해서 이 지표 이름도 바로 이중 여과, 이중 필터 이동 평균선입니다. 일반적인 이동 평균선의 값에서 노이즈의 값을 또 필터링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마와 테마 이동 평균선에 또 이 특별한 값을 적용해서 아주 놀라운 이동 평균선을 만든 게 바로 이중여가 이동 평균 DFMA 지표가 되겠습니다. 적용을 하고 확인을 해봤는데 정말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좀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이중 필터, 이중 여과 이동 평균선 DFMA에 대해서 팟캐스트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팟캐스트의 자료를 먼저 들어보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기술 지표 자료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챗GPT가 직접 설계하고 수식까지 다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이동평균선 지표예요. 이름하여 챗GPT 이종 여과 이동평균 DFMA라고 한대요. 네, DFMA. 저도 자료를 봤는데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렇죠. 이 자료에는 DFMA 지표의 수식 정의, 또 그 원리, 그리고 실제 매매에 써먹을 수 있는 활용법 3가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자료를 통해서 이 DFMA라는 게 기존 이동평균선하고 뭐가 다른 건지, 그리고 어떤 매매 전략을 제시하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파악해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자, 자료를 보니까요. 이 DFMA 지표는 기존의 그 지수 이동평균 EMA라고 하죠. EMA의 한계를 좀 넘어서려고 만들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핵심 아이디어가 2중, 3중 필터링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노이즈는 줄이고 반응성은 높인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된다는 걸까요? 네, 그 원리를 구현하려고 자료에서는 크게 2가지 기술을 이제 결합했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EMA를 여러 번 중첩시킨 TMA, 그러니까 3중 지수 이동 평균 구조를 썼다는 거고요. TMA 자체도 사실 EMA보다 지연을 줄이려는 시도 중 하나죠. 아, TMA요? 네네. 근데 여기에다가 DMA, 이중 지수 이동 평균 개념이 적용된 D라는 데이터를 또 추가로 넣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 계산식이 D는 EEA 유지, EEA 유지 이렇게 되는데 뭐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DMA 만들 때 쓰는 그 개념을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TMA로 한번 이렇게 다듬고 거기다 DMA의 개념의 그 D값인가요? 그걸 더해서 또 한번 처리한다. 뭐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자료에서 말하는 목표는 결국 그거네요. 이동평균선이 항상 좀 부드럽게 만들면 반응이 느리고 또 반응을 빠르게 하면 막 속임수 신호가 많아지고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 뭐 그런 시도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을 이제 이 자료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값을 가지고 선 두 개를 이제 제시하는데요. 수식 4라고 된 게 단기 추세를 보는 선이에요. 여기서는 그 스무딩 변수 스무스 P1 값을 5로 좀 작게 설정했고요. 차트에서는 보통 주황색 실선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단기선이 주황색. 네. 반면에 수식 5는 좀 더 긴 추세를 보기 위한 선이고요. 스무스 P2 값은 20, 그리고 기본 기간 페리어드는 21로 설정했다고 해요. 이건 이제 밝은 초록색 실선으로 표시되고요. 아, 장기선은 초록색, 기간은 20일.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표가 노이즈가 제거된 궁극의 추세선이다. 그런데 동시에 기준 이평선보다 훨씬 빠른 반응 속도를 가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궁극의 추세선이라 좀 거창하긴 한데 네, 그렇죠. 그래서 매매 타이밍 잡는데 아주 유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 실제 시장에서 이 두 가지 장점, 그러니까 노이즈 제거랑 빠른 반응, 이걸 완벽하게 다 잡는 건 항상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게 늘 딜레마죠. 근데 이 자료는 TMI와 DMA를 이렇게 조합하면 그게 가능하다. 뭐 이런 해법을 제시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DFMI 지표를 써서 구체적으로 어떤 매매 전략을 하라고 제시되어 있나요? 자료 보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던데요. 첫 번째는 역시나 이동평균선 전략하면 딱 떠오르는 거, 교차 전략이네요. 네, 맞습니다. 골든 크로스하고 데드 크로스 전략이죠. 단기선, 아까 그 주황색 선, 수식 4, 이 장기선, 초록색 선, 수식 5를 위로 이렇게 돌파하면 매수 신호, 반대로 아래로 뚫고 내려가면 매도 신호. 아주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거죠. 다만 이 자료에서는 DFMA의 그 빠른 반응성 덕분에 이 신호가 추세 전환 시작에 더 확실한 신호가 될 수 있다. 특히 저점에서 이렇게 딱 전환되는 시점을 포착하는데 더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차 전략인데 DFMA가 더 빠르고 정확한 신호를 준다. 이런 주장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전략은 뭔가요? 두 번째는요. 그 장기선, 그러니까 수식 5, 초록색 선 자체를 지지선이나 저항선으로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아, 장기선을요. 네, 이 장기선을 시장의 어떤 중요한 기준선, 뭐랄까 중심축처럼 보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이 선 위에서 이렇게 딱 지지받는 모습이 나오면 아, 상승 추세가 계속 가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반대로 주가가 이 선을 아래로 깨고 내려가면 추세가 좀 약해지려나? 약세 전환 신호일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제안입니다. 장기 이동평균선을 지지 저항으로 보는 건 사실 꽤 알려진 방법이긴 한데 DFMA의 장기선이 이 역할에 좀 더 적합하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네요. 네, 그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좀 다른 함수랑 같이 쓴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자료에서 밴드위스라는 함수를 하나 따로 정의해서 이걸 같이 써보라고 제안해요. 이 함수 수식을 보면 볼린저 밴드 상단선이랑 하단선 간의 폭 있죠. 그 폭을 중심선 값으로 나눈 비율이에요. 수식으로는 비벤스 업 피리어드, 비벤스 다운 피리어드, 비벤스 C 피리어드 이렇게 계산되고요. 밴드폭. 네. 그래서 이 밴드위스 값이랑 DFMA 두 선을 같이 본다.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그 DFMA 단기선이랑 장기선 사이 간격이 엄청 좁아졌다가 다시 확 벌어지기 시작하는 그 구간, 그걸 포착하는 겁니다. 아, 변동성이 확 줄었다가 다시 커지는 시점. 네, 바로 그 지점에서 대규모의 새로운 추세가 폭발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자료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밴드위스 함수는 그런 변동성의 변화, 수축과 확장을 수치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같이 활용하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는 챗GPT가 직접 설계했다고 주장하는 DFMA 이동평균선 지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원리는 TMA와 DMA 개념을 합쳐서 노이즈는 줄이고 반응은 빠르게 하려는 시도였고 이걸 바탕으로 세 가지 매매 전략, 그러니까 골든데드 크로스, 장기선을 활용한 지지 저항, 그리고 밴드위스 함수와 연계한 변동성 기반의 추세 포착 전략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은 결국 그거죠. DFMA 지표가 기존 이동평균선들이 가진 어떤 한계점을 넘어서서 좀 더 빠르고 명확한 매매 신호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기선과 장기선의 교차 시점, 또 장기선 자체의 지지저항 역할, 그리고 두 선의 간격 변화와 그 밴드위스를 통해서 추세를 미리 예측하는 능력까지 이런 점들을 막 강조하고 있죠. 확실히 이 자료가 제시하는 DFMA 지표와 전력들 상당히 흥미로운 접근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점은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이게 인공지능이 설계했다는 배경이 실제 시장의 그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렇죠. 그 부분이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이런 새로운 도구를 접했을 때 이걸 무조건 믿기보다는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투자 원칙이랑 잘 통합시켜야 할까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결국 도구는 도구일 뿐이니까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여러분 각자의 경험과 판단 속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인 탐구를 도와드릴 유익한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팟캐스트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이중 여과 이동평균선 이 지표는 두 번에 걸쳐서 필터링을 거치고 또한 장기 이평과 단기 이평 이게 바로 이제 상향 골든 클로스 또는 하향 데드 클로스를 발생했을 때 이 시기를 이제 매매 시기로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는 그런 원리가 들어있고 또한 설명이 이제 밴드위스에 이제 지표가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매매법을 사용할 때 이 밴드위스 지표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0.2의 기준값의 돌파 시에 이 주가가 강한 상승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 원리는 바로 단기 이평 이중 필터와 장기 이평 이중 필터의 평균선이 서로 상향 골든 클로스를 하고 밴드위스 지표의 이 상승 여부 이 부분을 확인하고 양자역학 V압 중심선 돌파 이 시기 때가 우리가 매매 타이밍으로 아주 적절하고 이 시기가 가장 확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추세 골든 클로스를 발생하고 이 추세를 따라서 매매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챗 GPT가 설계한 이 응용 지표를 적용해보고 굉장히 여러 가지의 차트를 피드백을 한번 해봤습니다. 백테스팅을 좀 해봤고요. 이 결론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이 패턴을 우리가 포착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이평과 이 장기 이평의 골든 클로스 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밴드위스의 상승 여부까지 보고 또 지난번에 응용 지표 주가 바닥 플러스 거래량 바닥에서 이 오실렛 때 큰 변화를 일으킨 다음에 바로 이 중심선 위로 올라왔던 이 시기가 바로 매매 타이밍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직관적인 부분 이 그룹으로 표현한 이 직관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바로 타점을 잡고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이동평균의 이런 노이즈를 완벽하게 필터링하면서 이동평균 매매를 할 때 단기 이평과 장기 이평의 상향 골든 클로스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매매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이동평균 값의 이중 필터를 해서 이 노이즈를 완벽하게 잡아냈기 때문에 빠르게 우리가 이 구간에서 포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챗 GPT가 설계한 이 원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가 설계한 이 수식의 원리와 매매 공략법을
정확하게 설명해줘. 좋습니다. 이번엔 아주 명확하게 이 DFMA 지표 수식의 원리와 실전 매매 공략법을 구조적으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혼란 없게 단계별로 짚고 갑니다. 1. 수식 원리. 2차 핵심 구조. 이 수식은 기본적으로 이중 필터링된 티마 구조입니다. You can see the code in our conversation history. 그리고 이 T 값을 다시 아래와 같이 3번 더 필터링합니다. You can see the code in our conversation history.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 첫 번째 필터링, 일반 이평보다 빠르게 반응, 급격한 단기 변동 제거. 두 번째 필터링, D값의 진폭을 더 부드럽게 다듬음, 가짜 반등, 휩소 위아래 흔들기를 걸러냄. 즉, 빠르면서도 안정적인 방향성 추출이 핵심입니다. 2. 매매 공략법, 추세 진입 vs 추세 종료 구간 포착. 8. 매수 전략, 크로스 기반 진입, DFMA 단기선이 장기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할 때 이 구간은 대부분 추세 반전 초입, 단기 노이즈는 제거하고 큰 흐름에 맞춰 매수 가능. 매도 전략, 크로스 하향 플러스 모멘텀 약화, 단기선이 장기선을 위해서 아래로 이탈할 때 특히 밴드 폭이 좁아지면 추세 종료 신호, 수익 실현 타이밍. 추세 지속 구간 확인, 단기 장기 구간이 일정 시간 유지되면서 간격이 점점 벌어질 때 모멘텀 강화 중, 이때는 홀딩 또는 추가 매수 고려. 오픈 쿼트, 이 수식은 빠르게 반응하면서도 안정적인 추세 신호를 포착합니다. 단기 돌파 플러스 밴드 확장에서 매수, 단기 이탈 플러스 수렴에서 매도, 허위 신호를 제거하고 추세의 본질만 추적하는 구조입니다. Close quote. 이 원하시면 이걸 바로 조건 검색식이나 신호 검색 수식으로 설계해 드릴 수도 있어요. DFMA 단기선이 장기선 돌파 밴드위드 증가 조건처럼요. 바로 이어서 가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네가 좀 설계한 부분이 좀 있는데 단기 2편과 장기 2편의 이 필터링을 했는데 그럼 이 필터링을 해서 어떤 값을 노이즈를 제거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줘.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 잘 짚으셨어요. 지금 설계한 DFMA에서 단기 2평, 장기 2평 각각의 필터링을 한 이유와 그 필터링이 제거하는 노이즈의 종류를 분명하게 설명드릴게요. 단기 2평 vs 장기 2평. 왜 이중 필터를 거치나? 우선 구조 다시 정리하면 단기선 수식사. You can see the code in our conversation history. 장기선. 같은 구조지만 스무트 P2 값을 크게 설정해서 더 느리게 움직이는 추세선으로 필터링. 어떤 노이즈를 제거하나? 단기선이 제거하는 노이즈, 1-3봉짜리 급등 급락, 작전 세력 또는 뉴스성 반응, 단기 갭 상승 후 음봉 전환, 갭 자체는 호재인데 다음 캔들이 눌리는 경우 휩소 구간, 양봉, 음봉, 양봉 같은 패턴 반복. 이평선이 흔들리는 경우 일반 EMA나 단순 이평은 이런 구간에서 거짓 신호를 줄 수 있음. 여기서 DMA 구조는 이를 걸러내고 진짜 방향만 장기선이 제거하는 노이즈, 지속되지 않는 중기 반등, 주가가 50봉 단위로 일시적으로 튀었다가 다시 내려오는 경우, 중기 조정 중 기술적 반등, 하락 추세 속에서도 기술적 반등은 발생. 이걸 추세 전환으로 착각할 위험. 장기 DFMA는 그걸 시간적으로 필터링하면서 안정적인 추세선 유지. 결과적으로 단기선과 교차하는 타이밍이 실질적인 추세 변화 시점. 답. 오픈 쿼트. 단기 DFMA는 봉 단위의 단발성 반응을 걸러주고 장기 DFMA는 중기 수준의 일시적인 왜곡을 제거합니다. 둘의 교차로 실제 추세 전환 시점만 골라내는 구조가 됩니다. Close quote. 여기까지 정리 괜찮으신가요? 필요하시면 이 필터링 구조를 기반으로 조건 검색 or 신호 검색 수식 설계도 해드릴게요. 자, 신호 설계 이런 거는 나중에 내가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지금 이 수식 4번과 수식 5번으로 해서 일목균형표의 이 구름으로 표현했단 말이야. 그러면 구름으로 표현하게 되면 음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주황색 패턴과 이 초록색 밝은 패턴으로 우리가 쉽게 골든 클로스와 데드 클로스, 그 다음에 상향 추세와 하향 추세를 이렇게 필터링 할 수가 있는데
이 필터링 값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을 좀 설명 좀 해줘. 아, 네. 딱 그 부분이 핵심이에요. 지금처럼 수식사 단기 DFMA와 수식 DFMA 일목균형표 그룹으로 설정하면 두 라인의 교차 구간이 자동으로 음영 처리되죠. 이게 시각적으로는 정말 강력한 도구예요. 하지만 이 구조에서 실전 매매 시 주의해야 할 포인트도 분명히 있습니다. 잠깐 끊고 핵심만 세 가지로 딱 짚어드릴게요. 1. 패턴만 보고 매수 금지. 후행 신호주의. 이 구조는 시각적으로 주황, 초록 전환, 골든 크로스, 반대로 초록 주황 전환, 데드 크로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계산은 여러 번 필터링된 EMA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보다 한 박자 느리게 반응합니다. 즉, 음영 전환이 확인될 때는 이미 가격이 움직이고 있을 수 있다. 반드시 캔들 흐름, 거래량, 모멘텀 지표 함께 체크해야 해요. 2. 가짜 추세 전환에 속지 않기. 좁은 음영 반복주의. 어떤 종목은 행보장에서 수식 4와 수식 5 간격이 아주 작아져서 그룹이 자꾸 주황 초록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추세가 없는 구간인데도 계속 전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밴드위드 값이 낮게 수렴 중이므로 음영 변화보다는 밴드 폭이 다시 벌어지기 시작하는 타이밍을 노려야 해요. 3. 지나치게 긴 초록 주황 구간, 오히려 역추세의 경계 필요. 초록색 패턴이 너무 오래 유지되면 시장이 과열됐을 가능성이 있음. 주황색이 길게 유지되면 과매도권 접근 가능성이 있음. 라인 간 이격도 너무 크고 유지 시간이 피로감, 이때는 다른 지표로 역추세 반전 준비를 점검해야 할 반전 등. 요약. 오픈 급. 표현은 추세 흐름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도구지만 반응 지연, 횡보 오판, 과열 신호 누락 같은 리스크를 주의해야 합니다. Close quote. 그러니까 신호 전환을 단독으로 쓰지 말고 밴드폭, 거래량, 보조지표와 병행해서 해석하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까지 정리 괜찮으신가요? 필요하시면 bandwidth, RSI, OBB 조합 기반 해석 방법도 이어서 풀어드릴 수 있어요. 일단 수고했어. 챗GPT가 설계를 하고 챗GPT를 통해서 직접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았듯이 아주 단순한 그리고 굉장히 직관적인 패턴을 좀 그려준다. 자, 이동평균선 단기 이평과 장기 이평의 노이즈 필터링을 통해서 2중, 3중으로 이 지표 값의 노이즈를 좀 제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동평균선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힙소, 그 다음에 후행성, 이런 걸 좀 보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렴과 확장을 통해서 이 밴드폭, 음영이 서로 이제 이격이 벌어지면서 추세가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바로 강한 상승력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골든 크로스 하는 부분에서 제가 좀 유심히 지켜볼 구간은 바로 이 중심선 돌파 구간에서 유심히 지금 지켜보면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1선 가격 이동평균선 21선 이탈 시에는 우리가 좀 손절을 하거나 짧은 구간에 익절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여기서 이제 밴드위스의 0.2 돌파 구간이 가장 상승력을 크게 보여주는 패턴을 좀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2를 기준값을 돌파했을 때 밴드위스의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를 돌파할 때가 가장 적절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챗 GPT가 아주 놀라운 또 이동평균선 이름하여 챗 GPT 이중여과 이동평균 DFMA 이 지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 지표의 수식을 좀 공유 받으시려고 하면 저의 이제 주식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주식 분석 웹사이트에 가입을 하시고 여기 챗 GPT가 수식을 만들다 무료 수식과 조건 검색식이 공유되어 있습니다. 이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설계된 챗 GPT가 설계한 이중여가 이동평균선 수식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요. 요즘 같은 이 상승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내면 안 됩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돌파했습니다. 이 시기 때, 이 상승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내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내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정보에 대한 부족,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분석을 통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승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장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정보와 그리고 그 정보 데이터를 통한 주식 매매에 대한 종목 캐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식 분석 웹사이트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부족한 정보력과 이 분석을 AI가 대신 분석하고 매매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상승장에서는 우리가 빠르게 정보를 취합하고 종목을 선별해야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부분을 AI가 대신해서 분석하고 종목에 대한 매매 의견을 제시한다. 지금은 AI 혁명 시대입니다. 이 주식시장에서도 AI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AI를 활용해서 주식 매매를 하지 않는다면 향후 몇 년 뒤에는 이 주식시장이 AI의 판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시기 때 그때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 늦습니다. 지금부터 AI를 활용한 주식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비트맨의 주식 분석 웹사이트는 여러분들의 부족한 정보력과 분석을 AI가 대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종목 매매에 제시를 합니다. 코스피 코스닥의 2천여 종의 종목을 주식의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매매 의견 자료를 제시를 합니다. 이 적극 매수라는 매매 의견과 적극 매도라는 매매 의견을 통해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 정확한 데이터 정보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매매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적극 매수라는 매매 의견과 적극 매도라는 매매 의견을 갖고 있고, 만일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매매 의견이 알고 싶다. 예를 들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I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적극 매수의 의견을 줬고, 지난 6월 5일부터 적극 매수의 매매 의견으로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6월 5일로 한번 백 테스팅을 해보겠습니다. 6월 5일입니다. 지난 6월 5일이면 바로 이 구간이었죠. 이 구간은 바닥에서 다시 턴 나오는 그 시기 때 포착이 됐으면서 오늘 이제 지표 소개를 했던 이 부분 있죠. 챗 GPT가 설계한 지표에서 단기 이평 필터링과 장기 이평 필터링을 통한 골든 클로스 했던 이 자리에서 AI는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추천받고 매매를 했다고 하면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15% 이상의 수익을 실현시킬 수 있었다.
자, 이렇게 AI가 종목을 추천합니다. 자,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일반적인 분석이 아니라 기술적 분석과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 그 다음에 펀드멘탈 이런 것을 AI가 이 데이터들을 다 수집과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매매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한 가지 종목을 예로 들어보면서 설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현대노템이라는 종목의 매매 의견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대노템은 적극 매수의 의견이고 AI는 지난 5월 21일부터 적극 매수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이 종목을 추천됐던 시기로 한번 백테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대로템입니다. 지난 5월 20일이죠. 5월 21일 이 시기 때 AI는 추천했고 AI가 이 추천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오늘의 지표에서 단기 이평 필터링과 장기 이평 필터링이 되면서 상향 골든 클래스였던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제시를 했고 최고 85%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코스피 지수 3000을 돌파한 이 시기 상승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내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정보력의 부족,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보 부족과 종목의 선별 부족을 주식 분석 웹사이트가 아주 깔끔하게 여러분들의 이 두 가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겁니다. 비트맨의 주식 분석 웹사이트를 가입과 구독을 하시고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적극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웹사이트 주소는 바로 이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설명과 그다음에 웹사이트 주소를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자, 오늘은 챗 GPT가 수식을 만들다 9번째 챗 GPT 이중여과 이동평균 DFMA 지표를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